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뉴스프라임 시작하겠습니다. 첫 코너는 취재기자와 함께 오늘 하루의 경제 이슈를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프라임 이슈, 오늘은 신민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프라임 이슈 첫 번째 소식은 KT 관련한 소식인데 구현모 전 KT 대표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오늘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가 됐는데 자, KT 관계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오늘 수사가 있었다고요. 네, 구현모 전 KT 대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KT 본사 등 10곳을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구 전 KT 대표가 품질 평가 기준을 유리하게 바꾸는 방식으로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에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는데요. 검찰은 최근 KT텔레캅이 시설관리 요역 일감을 시설관리업체 KDFS 등 부당하게 집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또 KT그룹이 발주한 일감을 수주받아 KDFS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 KT본사가 직접 관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네, 오늘 압수수색을 실시를 했고 이 수색해서 나온 자료들을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구 전 대표 등 관련자를 소환해서 KT그룹 차원에서 그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거래가 있었는지 이걸 지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고요. 네, KT텔레캅은 구 전 대표가 취임한 2020년 KT 에스테이트를 대신해 KT그룹의 시설관리 일감 발주업체로 선정됐습니다. 이후 KDFS의 매출은 10배 이상 급증한 반면 기존 하청업체 중 매출이 가장 높았던 KFNS의 매출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졌는데 검찰은 KT텔레캅이 하청업체 평가 점수 등 발주 물량 조정을 위한 기준을 무시한 채 KFNS에 불이익을 줬다고 보고 KT텔레캅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은 지난 3월 구 전 대표 등이 KT텔레캅의 일감을 KDFS에 몰아주고 사회 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새 25조 원 가까이나 빠지면서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00대 기업 중에서 실적이 확인된 300여 곳 이상의 기업들의 실적을 조사를 했는데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신 기자,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네, 국내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1년 새 25조 원 가까이 빠지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 수출의 1등 공신인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에서 올해 1분기 실적 확인이 가능한 309곳의 실적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5조 8,98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3분기 11.4%, 4분기 69.1%, 올해 1분기 48.8%로 3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분기 매출은 700조 7,6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8% 늘었습니다. 네, 지난달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역대 사상 최악의 성적을 발표를 했었는데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 아무래도 삼성전자겠죠. 네,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은 6,40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5% 급감했습니다. 지난 2009년 1분기 이후 14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이에 삼성전자는 1998년 이후 25년 만에 메모리 반도체 감산 계획을 공식화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반도체 한파를 겪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분기 3조 4,023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며 적자 전환했습니다. 이는 2012년 SK그룹에 인수된 후 사상 최악의 적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영업이익 감소액이 많은 기업은 HMM입니다. HMM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3% 급감한 3,069억 원에 그쳤습니다.
해상 운임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수준으로 하락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어 LG 디스플레이, SK 에너지가 뒤를 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영업이익 증가액이 가장 컸던 기업, 바로 현대차로 밝혀졌죠. 자,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3조 5,9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6,638억 원 늘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영업이익 증가액 2위에 올랐으며 이는 한전이 올해 1분기 6조 1,7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지만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조 6천억 원가량 적자 폭이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밖에 기아, 한화, SK 등도 영업이익 증가액이 많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프레임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나서 소비가 살아나면서 그 효과가 서서히 이제 숫자로도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행과 식품업계에서 특히나 영업이익과 매출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신 기자, 그중에서도 이제 풀무원이 대표적인데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늘었다고요. 네, 풀무원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성장한 7,300억 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1.2% 증가한 12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식품제조 유통사업 부문은 B2B에서 급식 시설 식수 개선과 군납 등 신규 채널 확대로 매출이 37.5% 성장했습니다. B2C는 엔데믹에 따른 내식 감소로 인해 전년 대비 실적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외 사업에서 이제 주력인 미국 법인 내에서도 이제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중에서도 두부 아시안 누들이 고성장 매출을 기록했다고요. 네, 해외 사업 부문의 1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10% 상승한 1,471억 원을 달성했고 영업 손실은 전년 동기 72억 원에서 6억 원 감소한 6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내부 원가 개선 활동, 판매 가격 인상과 물류비 안정화 등으로 손실폭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종환 풀무원 재무관리실장은 올해는 무엇보다 수익성 회복에 중점을 두고 국내 사업은 수익성을 고려한 신규 채널 공략에 집중해 해외 사업은 원가 구조 개선과 적극적 판매 가격 인상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에 따른 AI 기반의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식당 등 차별화된 신규 사업을 전개해 수익성 기반의 지속 성장을 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또 과징금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두 회사 모두 지난 2월에 파생결합증권 DLS를 나눠서 발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서 각각 과징금을 부과받은 한 달 뒤에 같은 사유로 과징금을 또다시 좀 받게 됐습니다. 자, 좀 복잡한 내용인데 신 기자, 이 소식도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금융위원회가 지난 10일을 공개한 제5차 의결 내용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사실상 같은 종류의 DLS를 놔두고 팔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NH투자증권은 DLS를 발행해 주선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총 26개 DLS에 대한 청약을 투자자에게 권유했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새로 발행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하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집가 매출가액이 10억 원 이상이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NH투자증권은 주선인인 신한투자증권을 통해 26개 DLS 취득 청약을 권유하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애초에 모집할 수 없는 26개 DLS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하며 총 734명의 투자자로부터 4,475억 원의 자금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4월까지 DLS에 대한 취득 청약을 권유해서 총 48명의 투자자에게 거액 자금을 모집을 했는데 이때 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었다고요. 네, 신한투자증권 신탁부에서 근무하는 부장, 부부장 등 임직원 3명은 금융위로부터 수사기관 통보를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들 임직원이 DLS 모집 업무에 관여한 사실을 잊고 신한투자증권의 공시 의무 위반 혐의에 실질적 행위 자료 책임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과 지난 2021년 2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만큼 그전 증권업계 인식이 불명확하며 고의적으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5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83개 아파트 현장에 대해서 자체 점검에 들어갔었던 GS건설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자, 신 기자, 자신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직접 밝혔는데 이 실공사란 GS건설의 점검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직접 메시지를 남겼다고요.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GS건설이 건설 현장 83개소를 자체 점검할 예정인데 설계와 달리 철근을 빼먹으며 부실공사한 GS건설 점검 결과와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SNS에 부실공사 건설사의 셀프 점검 믿겠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국토부가 직접 GS건설의 자체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어떤 건설 사건, 국민의 안전을 소홀히 한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것은 물론 존립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GS건설 측에서도 어떤 입장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나온 게 있을까요? 네, GS건설은 지난 9일 자사가 시공 중인 전국 83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를 통해 정밀 안전점검을 시행키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토부가 직접 GS건설의 자체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국토부는 GS건설 자체 안전점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6번째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LG화학이 오는 2030년에 전지 소재 매출 목표를 30조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신 기자, 지난해 매출 4조 7천억 원보다 6배나 늘린 수치라고요. 이게 가능할까요? 네, LG화학은 오늘 열린 코리안 글로벌 전기차 2차 전지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전지 소재 매출을 지난해 4조 7천억 원에서 오는 2030년 30조로 6배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전지 소재 매출은 전기차 산업의 성장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차가 친환경 선호도에 따라 내연기관 시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LG화학은 전지 소재 실적 확대를 위해 양극재뿐 아니라 분리막, 탄소 나노튜브 등 전해질 연구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 LG화학이 가장 먼저 지금 우선적으로 집중을 한다라는 부분이 지금 양극재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좀 나왔을까요? 네, LG화학은 우선 양극재 증설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올해 기준 연산 12만 톤에서 오는 2028년까지 47만 톤으로 키우기로 했고 자회사 LG 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신규 고객사 비중도 40%까지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제품군 확대 방침도 내놨습니다. 니켈 비중 95% 수준의 울트라, 하이니켈 양극재와 단입자 양극재 기술 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리튬 인산철, 망간 리치와 같은 중저가 양극재 제품군으로 사업 확장도 검토 중입니다. 네, LG화학은 이제 전지 소재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친환경과 신약 부분까지 더해서 오는 2030년에 매출을 이제 40조 원까지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우선 먼저 친환경 분야 매출을 2030년까지 얼마나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을까요? 네, LG화학은 전지 소재뿐 아니라 친환경과 신약 부문을 더해 오는 2030년 매출 목표를 총 40조 원으로 제시하며 친환경 분야 매출을 지난해 1조 9천억 원에서 오는 2030년 8조 원까지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재활용, 생분해 바이오, 재생에너지 소재 중심으로 사업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고 실적 확보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 중 생분해 바이오 소재 분야는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인데 분해되지 않은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글로벌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이어서 프라임 이슈 7번째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과 관련한 시정 조치안을 이달 말에 받아들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 시에 독과점이 예상되는 유럽의 4개 노선을 지금 반납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신 기자, 자 이렇게 되면은 유럽의 알짜 노선을 우리가 외항사에 넘겨줄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발생을 한 거죠. 네, 알짜 노선인 만큼 장거리 운항이 가능한 국내 항공사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앞서 자국 항공사로서의 슬롯 반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영국의 선례가 EU 심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EU에서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유럽 경쟁 당국이 이달 말까지 공식적으로 시정 조치안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간 심사 기한을 지속적으로 연장해온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 3일까지 심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U가 대한항공에 발부할 시정 조치안에는 독점이 예상되는 유럽 4개 노선의 반납과 관련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데 4개 노선은 인천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 로마, 독일 프랑크푸르트,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나타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점유율은 인천에서 파리 60%, 프랑크푸르트 68%, 로마 75%, 바르셀로나 100%로 집계됐습니다. 네, 앞서서 대한항공은 영국과 중국 등의 승인을 좀 따내기 위해서 주요 슬롯을 반납해야 한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양국 간에서는 이제 어떤 입장이 좀 나왔을까요? 네, 영국의 경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갖고 있던 슬롯 17개 중 7개를 영국 항공사 버진 애틀랜틱에 넘기기로 했고 중국에서도 9개 슬롯을 반납한 조건으로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EU 노선 가운데 외항사에 넘겨줄 가능성이 높은 노선은 독일 노선의 루프트한자 항공, 파리 노선의 에어프랑스 등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대한항공만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 어떤 전략을 좀 취하고 있을까요? 네, 이에 국내 항공사들이 유럽 노선 인수전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실상 이를 따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중국 등 선례가 남은 데다 조건부 승인으로 시작된 심사인 만큼 EU 역시 자국에 유리하게 시정 조치안을 세팅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국내 항공사 중에선 에어프레미아가 유럽 4개 노선에 대한 인수 의향서를 낸 상황이며 티웨이 항공 역시 유럽 노선 확보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안의 발부가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프라임 이슈 마지막 소식 하나 간단하게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패스트푸드 업계 1위 업체죠. 맘스터치가 이제 치킨버거 4종의 판매량이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신 기자, 판매량이 늘고 있는 이유를 보니까 헬스 플레저 트렌드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네, 맘스터치는 헬시 플레저 트렌드 확산에 힘입어 3, 4월 치킨버거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맘스터치에 따르면 지난 3, 4월 치킨버거의 판매량이 직전 대비 7% 늘었고 통 가슴살 패티를 사용한 치킨버거 4종의 판매량은 31% 증가했습니다. 특히 바삭한 통 가슴살 패티에 신선한 토마토를 곁들인 필렛버거의 경우에는 판매량이 75%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맘스터치는 이와 같은 판매량 추이가 최근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 플레저 소비 트렌드와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의 영양 성분을 균형 있게 갖춘 치킨버거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오늘 경제계 주요 이슈들 프라임 이슈에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신민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